자, 지금 우리가 뭘 한 건가? 선생님, 이런 4차원 공간을 떠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바로 지금 논하고 있는 4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TX, Y, Z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이고, 학생 일동 시작. 세상에. 그래고 세상에나 영희가 근데 의문을 가지는 거야. 하지만 자, 얘네들은 아주 대등한 4개의 축이야. 뭐 하나가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수직한 4개의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랑 얘가 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우리한테. T라는 축과 X, Y, Z는 성질도 다르고 인지되는 방식도 다르고, 얘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얘는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리량의 차원을 따져봐도 얘네는 길이 차원을 사용하고 얘는 시간 차원을 사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대등한 그런 구조 같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헵타포드라면 4차원의 존재라면 이것들을 대등하게 여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3차원 존재라서 이 우주의 4축 구조와 우리의 인지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쳐봅시다.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공간은 그대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리량과 이 좌표축의 관계는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점에서 야리꾸리하냐면, 첫째로 허수가 붙어 있어요, 그죠? 뭔가 얘네 셋과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허수, 실수가 아니고 허수야? 그럼 아예 다른, 구조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이 K는 지금 이 얘네들을 대등한 4개 축으로 다루려면 적어도 차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차원이랑 그 사이즈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X축은 막 이렇게 생겼는데 Y축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얘네들을 대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극역화를 위해서 있는 상수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길이 차원과 시간 차원이고, 이 사이즈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니까. K는 무슨 차원의 물리량이어야 얘네가 맞춰질까? 규격화가 될까? 시간 문제 기계.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차원이어야 지금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그냥 소설일 수도 있고 괜찮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연현상이 잘 설명이 된다, 실험 결과가 잘 들어맞는다, 그러면 채택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빠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상정하고 그럼 뭔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해볼게. 다음 페이지. 근데 왜 하필 아이? 하필 I냐고? 뭐가 마음에 들어? J야. 아니 뭐 다른 거 많잖아. 파이도 있고 E도 있고. 그냥 실수잖아. 실수면 안 되는 거. 실수면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잘 되니까 채택을 한 건데, 다른 것도 네가 해보려면 해봐. 그걸로 이 우주의 구조가 설명이 잘 되면 괜찮은 거야. 아마 잘 안 되겠지. 실수는 파이. 동일이 그러니까 아니라 만약에 차원이네. 이게 파이다,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주는 삐딱하게 생겼는데 W1은 이렇게 생겼고 W2는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 Y가 진짜 우리한테 대등한 거라고 치고, Y가 몰라, 대충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생긴 그런 구조다, 우주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낀다.
저렇게 생각하면 한 방에 그냥 빨라지고. 뭐 우리한테 x, y, z는 동등해 보이지. 길이나 그런 사이즈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x 방향 1m와 y 방향 1m가 같아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w의 구조는 이게 균등하지 않다는 거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꽤 합당한 추론 중에 하나는 일단 요 셋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얘는 본질적으로 되게 많이 다른데 우리가 느낄 때 그냥 사이즈만 좀 다른 게 아니고 아예 다르게 느껴지잖아. 그게 혹시 이렇게 상정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는 거야. 써서 잘 맞으면 뭐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일단 한번 볼게.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그냥 기하학들 그냥 수학적으로 기하학만 논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기까지는 수학이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물리가 됐다고.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잖아. 탄젠트가 뭐냐? 탄젠트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 여기가 이거였고 프라임이었고 얘가 원이었고 얘가 원 프라임이었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얘가 IKT네. 얘는 IKT 프라임 얘는 X 얘는 X 프라임 이런 상황이지. 거기서 요 탄젠트를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델타 이거분의 델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다 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내 관심 물체 C에 걸린 시간분의 관심 물체 C가 이동한 거리 만큼이다. 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역학 시간에 하던 요 그래프를 잠깐 떠올려도 좋아요. 여기서 물체가 뭐 이렇게 운동한다는 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등속 운동한다 그 얘기지. 우리는 단지 요런 그래프를 좀 떠올리고 있는 거야. IKT X 요런 그래프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면 아무튼 이거겠지. 물체의 X좌표와 물체의 시간 걸린 시간. 자, 요거 상수가 앞에 붙어 있지만 물체의 속력, 속도 U. 그러니까 A 기준계에서 본 관심 물체 C의 속도를 우리 U라고 하기로 했었지. 상대론 하는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어. 얘는 뭐냐면 요각도 세타 BC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그거 뭐냐면 델타 T 프라임 분의 델타 X 프라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앞에 허수 상수가 붙어 있지만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기준계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중. IK분의 1 U 프라임 B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를 표현하는 중인 거죠. 자, 탄젠트 AB는 뭐냐? 얘 탄젠트는 뭐냐? 탄젠트 AB는 뭐냐? 이거 보겠다는 건데 이 기준계와 이 기준계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건데
결론을 먼저 써놓고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A 기준계가 뭔? B 기준계의 속도. B 기준계 자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그 얘기라고. 초록색 선을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초록색 선. 이 파란 선도 그렇고 밑에 있는 초록색 선도 그렇고 상대론에서 세계선, 월드 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이제 그려놓은 거야,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선이지, 일종의. 원래 역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던 그것이 바로 세계선이라고. 세계선. t가 0일 때는 어디 있었고 언제일 때 어디 있고 언제일 때 어디 있고 언제일 때 어디 있다라는 그 정보. 초록색은 누구의 세계선이냐면 새로운 기준계 B의 원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려놓은 세계선이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록색 선은 기준계 B의 원점을 그려놓은 거다. 그럼 B 기준으로 한번 볼게. 이 기울어진 B 기준계에서 봤을 때 초록색 선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B 기준계에서, 프라임 기준계에서 봤을 때 초록색 선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옆에 한번 그려볼까? 요런 상황이지, 요런 상황. 뭐 어쩐다는 거야, 얘는? 시간이 흘러도 가만히 있어. 어디에 가만히 있어, 특히나? x0인 지점에 가만히 있죠. 원래 기준계, 프라임 안 붙은 기준계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B의 원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초록색이 나타내는 건 B 원점의 운동이라고. 탄젠트 AB는 이렇다. 그럼 이 회전해서 기준계를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게 뭐냐? 등속 운동하는 새로운 기준계를 하나 상정한다 그 얘기죠. 등속 운동하는 새로운 기준계 상정. 3차원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3차원 공간에서는 기준계를 회전한다는 건 그냥 원점을 고정한 채로 x, y, z 축만 돌아갔을 뿐 원래 기준계와 나중 기준계가 서로 등속 운동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좌표를 다르게 말하는 것 뿐이고. 근데 지금 W0 시간이 관련된 축을 포함해서 돌린다라는 건 초록색 선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 운동하는 새로운 기준계를 상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철수가 범했던 실수. 좌표계를 회전한답시고 했는데 W0는 냅두고 안 돌렸잖아. 깜빡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준계 변환을 했지만 이렇게 해버렸다고. 이렇게 새로운 기준계의 시간축을 그냥 원래 시간축을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런 상황. 영희는 반면 제대로 변환을 했죠. 새로운 시간축이 원래 시간축이랑은 다른 기울어진 걸 쓰고 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이거 무슨 짓거리나 다름없냐면 갈릴레이 변환했다는 소리고, 이것도 미리 결과를 아니까 그냥 스포를 하자면 로렌츠 변환을 했다 그 소리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역학, 고전 역학이 그런 역학이지. 새로운 이렇게 움직이는 기준계에서도
나랑 시간을 달리 기술하고 있진 않을 거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가정이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1900년 이후로 알게 됐고, 1900년대 이후로. 자, 일단 탄젠트끼리 더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건가? 자, 아까 매니에다 써놨는데 이 탄젠트 AC가 이거였고, 탄젠트 AB는 뭐야? V였고, 얘는 U'이었고, 그죠? 얘를 묶어서 쓰면 이렇게 걷지. 그거 무슨 말이야? 이거랑 이거의 합이 같다고 말하는 건, 자, 요거는 공통이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가 같다고 말하는 셈이나 다름이 없죠. 무슨 변화? 갈릴레이 변화. 그냥 속도, 상대 속도 구할 때 단순 합하는 거. 고전역학. 이렇게 보면 얼탱이가 없지. 철수가 이 좌표 변환을 엉터리로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하던 고전역학이었다고. 자, 영위 방식은 어떤가? 지극히 정상적인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마땅해. 이걸 자 대입해 볼게. 마찬가지로 는 위에는 ik분의 1 v 플러스 u'인데 밑에 뭐가 달렸지? 1 마이너스 대입하면 ik분의 1 v ik분의 1 u'. 뭔 일이 벌어지는가? 1 더하기로 바뀌지. 여기 i 두 개 있어가지고 더하기 k제곱분의 v u' 분의 앞에다 쓸까? 요 ik분의 1을 앞에다 쓸게. 따로 쓸게. 보기 좋게 v 플러스 u'. 자, 탄젠트들과 이렇게 같다라고 말하는 건 뭐랑 같은 거냐면, 지금 이거 공통이니까 얘랑 같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환을 할 때, 상대 속도를 따질 때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로렌츠 변환, 아인슈타인 방식에서 이렇게 했죠. 다만 뭐만 달라 지금? K 자리에 C가 들어가 있으면 딱 로렌츠 변환인데 아직 K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왠지 C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일단은 보류.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K야. 일단은 K야. 자, 그런데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 이직거리 해도 괜찮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의 맥락상 무슨 말이야? 세타가 작다는 거는 물리량으로 따지면 속력이 충분히 작으면, 그지? 속력이 작을 땐 뭐도 괜찮다? 철수처럼 해도 괜찮다. 갈릴레이 변환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철수처럼 해도 뭐 큰 지장이 없다. 티가 안 난다. 그니까 여태 괜찮았던 거지. 우리가 하던 고전역학은 기하학으로 따지면 축을 하나 빼놓고 돌리는 건데 그래도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속력이 작은 케이스들만 다뤘으니까 여태. 여전히 민수는 요거에만 꽂혀 있어, 그치? 자, 대입 한번 해볼게. 대입. 그러면 IK 델타 T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k 델타 t의 제곱과 나머지는 플러스지. 플러스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 플러스 델타 z 제곱 한 그 값이 로렌츠 변환한 새로운 기준계에서도 불변이다. 얘가 불변 이렇게 써놓게. 그리고 얘를 우리가 간격 이렇게 부르자. 4차원 공간에서 4차원 시공간에서 간격에 해당하는 단. 뭐 두 점 사이 거리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4차원 공간에서 두 점이 있으면 그 둘의 거리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좀 더 일반화해서 3차원 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공간에서 어떤 두 포인트 간의 간격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지금까지 응. 갈릴레이 변화보다 로렌츠 변환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지금까지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거야? 저번 시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오늘은 로렌츠 변환이 더 합리적이다? 로렌츠 변환은 이미 배웠고 저번 시간에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사례를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게 왜 맞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실험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라는 정도로 말하고 넘어갔어. 지금 현대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거야. 갈릴레이 변화는 다소 부정확한 변환이고 물론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아주 잘 맞지만 더 정확히는 로렌츠 변환이 자연을 더 잘 기술한다. 오늘 한 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 거야. 그냥 이 우주가 4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상대성 이론이 갖고 있던 구조가 저절로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 민코프스키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합당하다. 더 합당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래 마땅한데 철수처럼 좀 이상하게 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다. 보다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논증을 했다고 봐도 되고. 근데 이거는 그럴듯한 개연을 부여하는 거지 결국에 이게 참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우리 지금 과학, 자연과학 하고 있거든. 이게 참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실험적인 결과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럴듯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러하다. 오호라 4차원 공간 구조를 가지고 상대성 이론의 결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 이제 남은 작업은 K 값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K가 얼마인지는 아직 얘기 안 했고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몇 개의 속력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 사실 여러분이 이미 해봤던 계산이나 다름없지만 자, B 기준계가 A 기준계 기준으로 0.5K, K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K의 절반의 속도로 B 기준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B 기준계가 본 물체의 속도가 이렇대. X방향으로 요만큼 이래. 그때 그러니까 V랑 U'이 주어졌을 때 U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이 표에서 시키는 일이야. 두 가지 방법으로 철수 방식으로 한번 영희 방식으로 한번. 자, 뭐 나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해봐. U는 나중에 더하면 되잖아. 일단 UK 더하기 1.05 분의 0.6.
45, 45. 내 거 베끼는 거 아니지? 계산 해봐. 뭐 별 계산 아니니까. 베끼고 있네. 그래. 야, 이제 그냥 머리로 하는 게 빠르겠다, 이거. 제 머리가 안 돼. 어? 머리가 머리가 안 돼. 뭐가 돼, 그러면? 안타깝네. 사실 뭐 저번 주에 했던 거나 다름이 없지. 뭐 로렌츠 변환이란 얘기 아직 안 했지만 그 C 대신 K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갈릴레이 변환으로 해보면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됐고, 이게 늘어나면 그냥 족족족족 늘어나 될 거야. 근데 영위 방식으로 했더니 처음에 갈릴레이 변환이랑 거의 뭐 비슷해. 거의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점점점 턱턱턱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지. 어떤 맥시멈이 있어서 K랑 뭐랑 더했는데도 여전히 K가 나오는 그런 상황. 지금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속력의 상한이 좀 있는 것 같다. 속력의 맥시멈이 K로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어느 기준계에서 봤을 때 K면 다른 기준계에서 봐도 K구나 라는 그 두 번째 사실이 좀 특기할 만한 K야. K면 어느 기준계에서나 여전히 K.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보이네. 자, 그리고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건데 상대론적으로 그냥 F는 MA를 생각해보면 F를 가하는 족족, F가 가해지고 있는 한 A가 정해져서 시간이 쌓이면 그냥 속도가 계속 쌓이는 그런 방식이잖아. 근데 상대론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런 상기한 이유 때문에 점점 이 K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가속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을 가해도 이게 뜨뜻미지근하다고. 그 속력의 한계가 좀 있다고. 대신에 질량이 매우 작으면, 질량이 0이면 그런 이제 어려움 없이 그냥 조금만 가속해도 휙 하고 속력 상한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질량이 0이면 속력 상한 K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질량이 0이면 무조건 K로 다녀야 돼.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 질량이 0이야? 그럼 뭐 툭 쳐도 그냥 맥시멈까지 가속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질량이 0인 애들은 항상 K의 속력으로 다닌다. 이 속력 상한 값인. 자, 이제 K 값을 결정하고 마무리를 하자고. 자, K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이 보였는데 지금 이 4차원 기하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속력의 상한이 K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속력의 상한이 있어. 그게 얼마야? 15 곱하기 10. 그지? 그만큼 뭐 2.98 뭐 어쩌고 뭐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 몰라 그거. 그리고 누가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 빛이 그렇게 다녀요. 질량이 0이면 다 이렇게 다녀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 기준계 무관하게 불변하는 어떤 속력값이 있었는데, 그게 뭐 빛이든 아니든 속력이 K면 어느 기준계에서나 K로 보인다 그랬죠. 그게 빛이라서가 아니고 속력이 K면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계 무관하게 불변하는 속력값이 얼마냐면 그게 C거든.
너가 그렇게 다니냐? 삐치 그렇게 다니죠.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이 우주를 그냥 4차원 동등한 4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이해를 하고자 이런 가정을 좀 했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취급을 했었고 그런 가정을 했는데 이때 K를 얼마로 설정하면 이 자연 현상이 아주 잘 설명이 되냐면 C로 설정을 하면 정합적으로 다 설명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논리적인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광속 불변으로부터 뭔가 출발한 논리는 아니야. 오늘 한 논리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논리는 광속 불변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고, 지금 오늘 얘기한 4차원 공간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광속 불변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 그건 4차원 기하학의 결과로 튀어나온 어떤 값 K가 있었던 거지, 광속 불변을 가지고 상대성 이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한 건 아니다. 오늘은 시간까지 4개 축이 수직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기하학을 전개하는 것만으로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K값을 정할 수는 없지만 K값은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차원 시공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다. 이 세상이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런 뜻이다. 알겠죠? 집에 가면서 4차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 알았지. 과제하면서 말고 기숙사. 집 가고 싶어. 이 우주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